이번에는 그 부호가 없는 이진수에 대한 건데요. 부호가 없는 이진수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빼는 수가 더 작기 때문에 자리올림이 발생할 거고 자리올림 한 거를 버리고 나머지 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놈의 2의 보수는 1100이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자리올림이 발생하고 0111이니까 얘를 버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똑같은 개념인 거고. 만약에 빼는 수가 더 크면 그럼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이 해줘야 되죠. 빼는 수가 더 좀 크죠. 그러면은 걔의 2의 보수를 구하면 0110이고 걔를 더하면 1101인데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얘에 다시 2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요거는 이제 부호가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싹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호가 없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부호가 없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진수의 뭐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 반전하면 되고 2의 보수는 플러스 1 하면 되는 개념이었고 우리가 감수 빼는 수에 1의 보수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2의 보수로 만들고 피감수와 더하고 만약에 자리올림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발생하면 버리고 나머지를 취하면 되고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음수이기 때문에 다시 2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땡 하는 구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후딱 지나갔지만 어쨌거나 아홉 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초에서 배워야 되는 9개 중에 그 디지털공학 부분은 지났어요. 디지털공학 부분의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이나 심화에 또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컴퓨터 구조로 넘어왔는데 컴퓨터 구조는 36페이지 필까요? 36페이지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문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이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 보시면 메인보드, 보조기억, 입력, 출력, 주변 장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자체로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컴퓨터를 한번 분해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주기억, 보조기억, 그 다음에 SSD, 그 다음에 뭐 CPU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를 꼭 해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명도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고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분해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 메인보드 쪽 보면 메인보드는 마더보드, 주회로 기판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죠. 그거 있는 건데 주회로 기판 보면 CPU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있죠. 그 다음에 입출력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회로 기판을 관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시스템 버스가 있어요. 이거 적어 놓을까요? 지금 버스라고 되는데 시스템 버스가 있어요. 시스템 버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주회로 기판에 중앙처리 장치가 있는데 중앙처리 장치 보시면은 CPU인데 CPU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어요? 제어, 연산, 레지스터 아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서로 걔네들을 연결하는 CPU 내부 버스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CPU에 시스템 버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PU 내부 버스가 있죠. 시스템 버스는 주회로 기판을 관통하는 전체를 관장하는 버스란 말이에요. CPU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주기억 장치 보시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어 데이터, 폰 노이만에 의해서 명령어 데이터를 저장시킨 다음에 우리가 CPU가 가져다가 실행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면은 그 램하고 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램 보시면 명령어하고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 램이 휘발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올드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램이 원래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램은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다 날아가요, 데이터가. 근데 현재 최신 기술에는요, M램이랑요, F램이랑 P램이 있어요. 이게 차세대 램인데 얘는 비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그 문제가 너무 올드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가 64비트로 바뀌었는데 32비트 고집하고 있고, 휘발성이 아닌데 휘발성 고집하고 있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 저의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문제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휘발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술은 비휘발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롬은 컴퓨터 내부에서 두 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스, 또 하나는 제어 장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시가 있는데요. 캐시는 아까 그 메모리 계층 구조상에서 레지스터 다음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뒤지고 없으면 이제 캐시로 오는 건데, 캐시 보면 일단 주 기억 장치에서 CPU가 자주 쓰는 명령어하고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캐시는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놈만 넣어 놓을 건데, 도대체 어떤 놈을 넣어 놓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건데, 여기 적어 놓을까요? 시간이랑 공간의 지역성을 이용해서 넣어놔요.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시간은 나중에 또 할 거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내가 1000번지 데이터를 이용했으면 조만간 1000번지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공간은 내가 1000번지를 사용했으면 조만간 1001번지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포문 같은 경우에 시어너의 포문 아시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계속 똑같이 또 이용하잖아요. 같은 번지에 있는 거를.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1000번지에서 1001번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의 순차성.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지 실행됐으면 그 다음 번지인 1001번지가 실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캐시에 넣어 놓을 수만 있으면 캐시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인데요. 보조기억 장치 보시면은 이거는 그 컴퓨터 그 메인보드 쪽이 아니라 이제 외부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 실행 중이지 않은 애들을 모아놓은 건데, 보조기억 장치는 나중에 가상기억 장치랑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를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가상기억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개념이랑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하드디스크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HDD에서 SSD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는 없어졌고 플래시 메모리가 대체했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저장할 때는 자기 테이프, 아까 그 잠깐 언급된 자기 테이프, 그리고 뭐 CD-ROM, DVD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BD,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것들. 근데 이제 CD도 없어지고 DVD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도 다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DVD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넷플릭스가 뭘 바꿔놨어요? 넷플릭스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다 온라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게 바뀌고 있죠. 그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OTT 그 용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OTT 오버 더 탑 셋탑박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방식이 IDE에서 SATA 방식으로 바뀌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죠? 외장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지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입출력 장치에 입력 장치 보시면은 입력받는 키보드, 마우스 중에 3D 마우스도 있고요. 스캐너 중에 이제 3D 스캐너. 그러니까 3D 스캐너는 왜 사용하는 거냐면 그 3D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3D 프린터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출력하려고. 비디오 캠코더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태블릿이나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웹툰 작가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써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저 아까 그 그래픽 그런 거 하는 거. 이 출력 장치 중에 출력 장치는요. 모니터 대표적인 거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 VRAM이라고 비디오 램 해가지고 그 VRAM 그 비디오 램이 많으면 보다 빠르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디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니터 중에 지금 LCD, LED, OLED, QLED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인 건데 일단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새 선전 나오는데 뭐라고 선전 나오냐면 백라이트가 없어요라고 선전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선전을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용자들이 백라이트가 뭔지 하나도 모를 텐데 그게 무슨 광고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죠. 저는 그러니까 LCD는 백라이트가 있어서 뒤에 이제 그 백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광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LED부터는 자체 발광이에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자체 발광. 그래서 얘는 그 점으로 쏘는 거고요. OLED는 이제 면으로 쏘는 거고요. 훨씬 좋죠. 점보다. 그리고 이제 QLED는 OLED의 그러니까 4분의 1로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좋아진 거죠. 4배 화질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론상. 그리고 그 프린터에는 옛날엔 잉크젯, 지금 이제 레이저 프린터 같은 종류가 있다라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터는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면에 쏘고 있는 거. 그리고 HMD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가상현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이 안 보이게 하는 거, 가상만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가상현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페이스북 보게 되면은 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2차원적으로만 만나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 노리고 있는 건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가상현실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가상현실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입출력 장치, 입출력 포트 부분인데 지금 입출력 포트 부분에 그 책에 보면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는 병렬 포트, 직렬 포트 여기서 끊어야 돼요. 예전에는 병렬 포트, 직렬 포트가 있었다. 요게 USB 포트로 이렇게 왔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지. 나머지 애들은 예전이랑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예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페이지가 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이어 와이어는 애플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 블루투스 연결되고 HDMI 아시죠? 그 고화질 데이터 보여주기 위해서 HDMI를 연결하죠. 그 다음에 주변 장치 보면은 뭐 사운드 카드 있고요. 사운드 카드 있고 비디오 카드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가속 보드. 지금 보면은 그 비디오 카드랑 그래픽 가속 보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GPU로 왔잖아요, 그죠? GPU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GPU가 왔는데 GPU는 뭐냐면 그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CPU가 있긴 한데 CPU가 워낙 하는 일이 많으니까 GPU가 대체를 하는 건데 GPU가 그래픽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많이 사용돼요? 비트코인 채굴할 때. 비트코인 채굴을 왜 해요?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그 비트코인의 채굴이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돈을 이제 채굴을 해서 이제 뭔가를 비트코인을 얻어내는 건데 해시를 막 돌려야 되는데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산을 누가 해줘요? GPU가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미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디의 별표할까요? 미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별표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생소한 단어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컴퓨터 전자악기 같은 걸 물릴 수 있는데 걔네들이 데이터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규약이에요. 근데 저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 저장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연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저장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통신 장치 중에 뭐 랜카드 중에 랜카드를 다른 말로 그 랜카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랜카드가 물려 있을 텐데 그거를 다른 말로 나중에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닉이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러니까 닉 별표하시고 닉 같은 얘기예요. 랜카드 닉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뎀 시험 문제 신문에 한 번 정도 출제된 건데 모뎀. 옛날에 이건 뭐냐면 그 전화를 이용해서 인터넷 하려고 할 때 전화 옛날에 그 전화 실제로 전화 디지털 전화가 아니라 아날로그 전화를 이용해서 내가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넷 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케이블 모뎀이 있죠. 케이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케이블 모뎀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인터넷이 좀 비싸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컴퓨터 내에 몇 개의 CPU가 존재하는지인 거예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CPU가 굉장히 많아요. 메인 CPU 있죠, GPU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IOP 있어요. IOP 입출력 처리용 그 CPU가 있어요. IOP라고. IOP의 별표할까요? 자,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그 해양 경찰 정보보호 쪽 그 시험 문제예요.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2020년도 버전에 뭐가 나왔냐면 CPU와 그 다음에 GPU를 합친 개념의 CPU가 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AMD에서 만든 APU예요. APU. 실제 시험도 나왔던 거예요. APU. 그러니까 저 APU가 뭐예요? CPU와 GPU를 짬뽕해서 만든 개념.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또 합쳐가지고 APU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점점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컴퓨터 구성 요소 중에 하드웨어는 CPU, 레지스터, 버스 같은 애들이 하드웨어인 거죠. 바뀔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다음 변경이 불가능한 것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바뀔 수 있는 시스템과 응용을 구분하는 거는 하드웨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펌웨어는 뭐 미들웨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바이오스나 제어 장치 등에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기준은 변경의 유무로 구분한다라고. 저의 기준.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쫙 설명을 하면 하드웨어 중에 CPU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고 입력 출력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CPU는 명령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까 기억나시죠? 에디 250 읽어가지고 해석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억 장치는 해당하는 결과를 저장하고 아까 그 계산 결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는 정보를 입력받고 출력 장치는 출력해주는.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면 그 C 프로그램을 짤 때 만약에 내가 C 프로그램을 짠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받죠.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죠. 그리고 실제 실행될 때 주격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CPU가 가져가서 해석하죠. 그리고 CPU가 이제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다시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 밑에 중앙처리 장치를 보면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보면 자, 연산 장치, 레지스터 제어 장치가 존재한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존재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그
뭐로 돼 있냐면 이런 거죠. 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 쪼개면 and, or와 not, gate로 쪼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쪼개면 플립플롭으로 쪼갤 수 있어요. 얘를 쪼개면 렛치로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근데 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공학. 그리고 그냥 그 뭐 CPU나 아니면 그 좀 크게 CPU나 메모리나 입출력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컴퓨터 구조. 그 여타의 책에서는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고요. 사실은 지금 모든 대학에서 다 컴퓨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산 장치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있고 제어 장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내부 CPU 버스가 있어요. 자, 시스템 버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지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레지스터는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그 MARPC 뭐 그런 레지스터 있었다고 했었죠. 걔를 쪼개면 뭐가 나와요? AND, OR, NOT 게이트가 나와요. 자, AND, OR, NOT 게이트가 뭐냐면 AND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모두 1일 때 출력이 1인 경우예요. 출력이 1인 경우를 얘기하죠. 이게 AND 게이트. OR 게이트는 입력이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 NOT은 1이 0으로 0이 1로 바뀌는 거죠. 플립플롭은 1비트를 저장하는 거. 플립플롭은 0 또는 1을 저장하는 거예요. 플립플롭. 나중에 다시 해요. 나중에 다시 하는데 지금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렛치에다가 클럭을 집어넣으면 플립플롭이 되는 구조. 그러니까 렛치는 왜 필요해요? 플립플롭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를 더 쪼개봤어요. 중앙처리 장치를 쪼갰더니 그 안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있더라. 도대체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혀 생소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일단 제 강의의 특성상 처음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강의를 뭐 2, 3주 들어보지 않고 처음에 딱 들어보고 이렇게 막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다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앙처리 장치 CPU의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 얘는 뭐예요? 산술 연산하고 논리 연산. 산술은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는 AND와 NOT. 아까 말씀드린 AND와 NOT 하는 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MUX로 들어가 있어요. MUX.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산술 연산이 있고 논리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 연산이 있어요. 이동 연산은 뭐냐면은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8421 코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2에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MUX를 모르죠. 지금 MUX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MUX는 멀티플렉서의 약자예요. 얘는 2의 n승 바이 1이에요. 그러니까 2의 n승 바이 1이 뭐냐면 2의 n승계가 들어오면 출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요? n개의 선택 단자를 집어넣어서
내가 2의 n개의 입력 중에 하나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걸 얘기해요. 2의 n승 바이 1이에요. 그래서 항상 2의 n승 바이 1이 뭐예요? 먹스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얘기할 게 뭐냐면 d먹스는 뭐예요? d먹스는 거꾸로죠. d 멀티플렉서니까 1 바이 2의 n승이에요. 자, 볼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뭐예요? 2의 2승 바이 1이죠. 1이죠. 2의 2승 바이 1이죠. 그리고 n이 2개 선택 단자가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0, 0이면 얘가 출력되고 0, 1이면 얘가 출력되고 1, 0이면 얘가 출력되고 1, 1이면 얘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산술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고 이동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고 논리 연산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뭐 했어요? add 250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제어 신호를 만들어냈잖아요.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서 뭘 했냐면 산술 연산기가 덧셈 연산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물론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박 겉핥기죠. 사실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런 걸 하는 걸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쪼개봤어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중에 산술 연산 처리기를 쪼개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가 사용되냐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거를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곱셈이랑 나눗셈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부스 알고리즘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면 만약에 전자계산기 구조가 7급이 있으면 전자계산기 구조 자체가 7급 문제가 있으면 그 7급에 나올 만한 알고리즘이 동작해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야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회로를 보면 얘가 지금 보면은 덧셈이랑 뺄셈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뺄셈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배운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할 수 있어요.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얘가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오화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뭐냐면 입력의 1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 출력이 1이에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일단 회로를 뭘 사용했어요? FA를 사용했어요. FA가 뭐예요? 풀레더고요. 풀레더가 뭐예요? 전 가상기예요. 전 가상기는 뭐냐면 내가 덧셈을 할 때 그냥 A랑 B랑 더하면 얘는 할프에 돼요. 반가상기예요. 전 가상기는 뭐냐면 전 단계의 캐리까지 고려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전 단계의 캐리까지 고려를 했는지. 지금 보면 이렇게 캐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단계의 캐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보여주시죠? 전 단계의 캐리를 고려하면 전 가산기, 덧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죠. 가산기밖에 없는데 뺄셈이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를 이용하면 뺄셈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가산기는요. 반가산기도 마찬가지고 전 가산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냐면 조합 논리예요. 조합 논리가 있고 순차 논리가 있어요. 조합 논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력이 현재 출력을 결정해요. 현재 입력이 주어지면 현재 출력을 결정해버려요. 그냥 딱 들어오면 덧셈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과거의 출력에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지금 순차 논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출력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출력을 할 때 현재 입력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과거 출력도 중요해. 과거 출력도 영향을 받아라는 개념인 거예요. 과거의 출력도 영향을 받는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첫 시간인데 저게 저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뭐 헷갈려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출력 영향을 받는 숫자 논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조합 논리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얘가 보면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원래 덧셈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지금 캐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 단계의 캐리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덧셈을 하는 거죠. 근데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 왜냐하면 이 익스클루시브 OR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B를 B 프라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익스클루시브 OR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1을 집어넣고 여기 B를 집어넣으면 B 프라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뭐예요? B 프라임 플러스 1 뭐예요? 2의 보수죠. 2의 보수죠. 그죠? 2의 보수죠. 2의 보수죠. 뭐예요? 뺄셈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1의, 그러니까 B의 B 프라임은 1의 보수 플러스 1, 2의 보수, A 플러스 B, A 플러스 2의 보수, 뺄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뺄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뺄셈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중에 논리 연산 그 처리기 보시면요, 얘가 뭘 해요? AND, OR, 그 다음에 exclusive OR, 보수 연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UX가 사용돼 가지고 만약에 00이면 얘를 선택하고 01이면 얘를 선택하고 아까 그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입력이 1일 때 1이고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그 다음에 1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낫은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중에 이동 처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2의 n승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면 2의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나누기 2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 보면 뭐가 사용됐어요? 일단 그 MUX 2x1 MUX 해가지고 2의 1승 곱하기 1이니까 선택이 1가 돼가지고 0, 2냐에 따라서 얘가 들어가기도 하고 얘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인 건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A0이거나 아니면 A0, 1, 2라고 하면 그러니까 A0가 들어오거나 A2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들어오거나 왼쪽에 있는 게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이동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D 플립플롭이 있어요. D 플립플롭이 있는데 이 D 플립플롭은 여기 보면 플립플롭이 1비트를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D는 데이터 또는 딜레이 플립플롭이에요. 데이터 또는 딜레이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를 가지고만 있어요. 1을 갖고 있거나 0을 갖고 있고 그냥 그걸 내보내기만 하는 플립플롭을 D 플립플롭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얘는 조합 논리가 아니에요. 순차 논리예요. 왜 순차 논리냐면
현재 출력이 되려면 현재 입력이랑 과거에 기억했던 거. 왜냐하면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입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입력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출력, 예를 들어서 1011이 있었다는 게 기존에 과거 출력이 갖고 있어야만 걔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순차 논리가 되는 거죠. 얘는 순차 논리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과거 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앙처리 장치 중에 레지스터는 뭘로 만들었냐? 레지스터는 일단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건데 디플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얘도 순차 논리다. 그러니까 플립플롭 들어가 있으면 기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순차 논리. 그러니까 순차 논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억 소자가 있다. 대표적으로 플립플롭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병렬로 입력하고 병렬로 출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럭이 들어가서 아까 기억나시죠? 레치에 클럭을 집어넣어야 플립플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클럭이 들어가서 그 클럭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게끔. 근데 저 클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지만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요.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라이징 엣지, 상승 엣지, 얘를 폴링 엣지, 하강 엣지인데 여기서 동작하거나 여기서 동작하게끔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교수님, 여기는 왜 안 됩니까? 여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내가 동작시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서만, 그러니까 저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클럭을 인가해서 그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에서만 동작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레지스터의 종류 중에 PC, IR, MAR, MBR이 있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CPU가 이렇게 있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그림 계속 똑같이 그린다고. 여기 보면 PC가 있고 여기 보면 MAR이 있고 여기 보면 MBR이 있고 여기 보면 IR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300번지에 add 250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가는 건데, 자, 300번지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오려면 여기에 300 집어넣고 그 다음에 add 250 갖고 오고 add 250 갖고 오면 돼요. 그럼 갖고 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명령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인데 PC로 시작해서 IR로 끝나요.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명령어의 별표. 데이터의 주소 아니에요? 명령어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니까 300을 여기에 옮기고 나면요. 얘는 뭘로 바뀌어요? 301번지로 바뀌어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자, 그리고 IR 뭐라고 되어 있어요? IR은 지금 보면은 그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제호 저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제어 장치를 통해서 해석되거든요. 제어 장치를 통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IR 레지스터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어를 별표하시고. 근데 지금 보면 그
그 답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뭔가 카운트하는 거잖아. 뭔가 카운트하는 거잖아. 번지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잖아, 그죠? 번지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IR 레지스터는 명령어 레지스터잖아.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는 어드레스에 별표하시고,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는 버퍼에 별표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 다음에 읽기 동작이나 쓰기 동작을 수행할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 그러니까 기억 장소의 주소 저장하는 거 맞죠? 300번지를 내가 지금 지정할 거니까 300번지의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읽기 동작.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읽기 동작이에요. 쓰기 동작을 발표할까? 쓰기 동작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언제 쓰냐면 아까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 AC 플러스 400. 왜냐하면 250번지에 400이 있으니까. 250번지에 400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뭐 계산 결과가 예를 들어서 AC 레지스터에 원래 뭐 10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당 결과가 5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500을 다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쓰기 동작을 할 때에도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라고요. 오케이? 자, 기억 버퍼는 어떻게 돼 있어? 버퍼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 장소에 저장될, 보세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데 언제? 기억 장치에 저장될. 이거는 쓰기 동작이랑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 장치로부터 읽은 데이터나 명령어를 임시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500이 여기에 저장된 다음에 번지를 지정한 다음에 내가 저장되는 구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굉장히 그 간단한 개념인데 요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쓰기 동작 별표하시고요. 저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했고 뭐 보면은 입출력 주소 레지스터하고 입출력 버퍼 레지스터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교수님, 얘하고 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가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할까? 버퍼 역할은 뭐냐면 완충? 왜냐하면 PC하고 IR만 있으면 주기억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니까 CPU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MAR하고 MBR이 중간에 붙어가지고 뭔가 속도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